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에 제가 간략하게 올려놨는데요. 정의하고 도로 구분, 자전거 설계 기준, 설계 속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제 관련 법과 규정은 이렇게 한 4가지가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침은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노면 표시 설치 관리 업무 편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법과 지침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의 규정이 다 나와 있고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이제 도교통부에서 나온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이 지침에 보면 거의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지침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는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안전표지나 위험 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해서 보행자나 차량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구분을 보면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전거 전용 도로죠. 자전거 전용 도로는 이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게 만든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차도하고 분리되게 이런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경계석을 설치하거나 또 보행자하고 분리하기 위해 이쪽에 이제 경계석을 설치하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게 만든 도로죠. 두 번째로 이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이 보행자 겸용 도로죠. 택지의 대부분이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경계석을 설치하고 그 위쪽으로 보행자 도로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자전거 도로 별도의 표시를 해서 이렇게 보행자하고 겸용 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죠. 세 번째로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선 표시를 해서 만든 자전거 전용 도로죠. 그리고 네 번째로 자전거 우선 도로가 있죠. 자전거 우선 도로는 이제 자동차 통행량이 적어서 그 일부 구간을 자전거하고 통행할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한 도로입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설계 기준은 이 자전거 규격에 맞고 이 자전거를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자전거 도로 폭과 이런 걸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높이를 보면은 1.4m입니다. 집안에서 1.4m 눈높이가. 그리고 자전거의 길이는 1.9m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손잡이 높이까지는 1m, 그리고 자전거의 폭은 0.7m로 이렇게 설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계 속도를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30k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자 겸용 도로 그럴 때는 20km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부득이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20km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20km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도로의 폭을 보면 여기 이제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양방향일 때는 3m이고요. 일방향일 때는 1.5m로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할 경우에는 1.2m, 일방향일 때는 1.2m까지, 그 다음에 양방향일 때는 최소 2.4m까지 폭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로를 한번 보면요.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에는 일반 차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포장 색상을 암적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죠. 마부분에. 그래서 이 교차로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이쪽이 이제 도로이고 이쪽에 이제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횡단을 하는 이런 교차로 지점에는 구분하기 위해서 암적색으로 표기를 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횡단도가 있습니다. 자전거 횡단도는 이제 우리 횡단보도 옆에 설치하는 자전거 도로를 말하죠. 그래서 최소폭은 2.4에서 그 다음에 3m까지, 그러니까 위쪽에 양방향이 최소폭이 2.4m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폭은 2.4에서 3m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선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형식을 한번 보면요. 아스콘 포장, 그 다음에 시멘트 포장, 그 다음에 기타 포장이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죠. 포장의 구성은
이제 표층과 보조기층, 노상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택지공사 하면은 대부분 표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층이 있고 노상은 있지만 이 노상의 품질 기준은 노체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죠. 다짐은 9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의 색상을 한번 보면요. 여기는 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들의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전거 도로의 포장의 색상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별도의 뭐 암적색이나 아니면 뭐 초록색이나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반 표창의 색상을 놔둬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 접석부, 교차로, 시정점 등 자전거 도로와 상충이 발생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의 색상을 달리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차로, 뭐 시종점이나 그다음에 이면도로 접석부 뭐 이런 데는 포장의 색상을 달리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충 구간에는 자전거 도로의 색상을 암적색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자전거 도로 포장을 보면 대부분 다 암적색으로 지금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뭐 이면도로 접속부나 교차로나 시종점 뭐 이런 부분에서 별도의 뭐 다른 색상으로 하지는 않고 대부분 다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난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지침서에 보면 이렇게 뭐 저수부지나 뭐 하천부지 뭐 이렇게 옆에는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량 부위나. 그래서 난간의 설치 높이는 1.2m이고요. 교량이나 고가도로 구간에는 1.4m를 적용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측방 여유는 0.25에서 0.5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방 여유가 여기 이제 이쪽 교량을 보면 이쪽 교량 끝에서 난간이 설치되는 이쪽 앞면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측방 여유를 최소 25cm 아니면 길게는 50cm까지 확보를 하라는 말이죠. 그 뒤로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신호 부분도 나와 있고 과속 방지턱도 나와 있고요. 회전교차로 그 다음에 자전거 이제 뭐 부솔 주차장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은 거의 잘 사용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넘어가고요. 유지 보수 쪽을 한번 보면 자전거 도로 포장 상태 서비스 수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2등급까지 나눠져 있고요. 이 등급으로 유지보수 등급을 나눠가지고 유지보수 할 때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D 부분부터는 다 보수를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D 부분 정도 되면 이제 아수건이 골재가 다 분리돼서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자전거가 미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D 부분부터는 바로 조치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죠. 이 자전거 도로 포장하면 대부분 이제 이 미니 휘니샤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 휘니샤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이제 인력 포설을 하게 됩니다. 인력 포설을 하게 되면 평탄성이 많이 저하가 되죠. 그래서 인력 포설하는 구간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콤비롤러로 이제 대부분 다짐을 하게 되는데 이 콤비롤러의 드럼 폭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 콤비롤러가 지금 여기는 이제 자전거 도로가 넓어 가지고 양방향이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이 넓어 가지고 콤비롤러가 지금 이쪽에 한 방향 타고 이쪽에 한 방향 타더라도 한쪽이 다 닿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 줄에는 반드시 이제 추가 다짐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약간의 이제 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롤러 다짐을 할 때는 한번 쭉 걸어 다니셔 가지고요. 이런 줄이 생기지 않도록 아스콘 다짐 후에 꼭 보면은 이게 약간의 단차가 생겨 가지고 줄이 쭉 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드럼 폭을 한번 보면 콤비 체온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콤비 드럼 폭이 나오죠. 얘는 이제 1200이죠. 드럼 폭이 1200이고 이 장비는 1300. 그래서 이 장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1300하고 1200짜리가 있는데 장비마다 이제 이 드럼폭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드럼폭이 넓은 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자, 그거는 현장에서 보셔가지고 장비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